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대참사 앞으로 일어납니다. 네, 이 대참사라는 것은 우리가 일찍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장이 펼쳐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짜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혼동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종부세, 양도세 낮춘다. 지금 막판 쟁점 놓고 오늘 단판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양도세는 12억이죠.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12억. 네, 이 12억이 돼버렸고 아닙니다. 지금 이것이 지금 당장 실행이 된 것은 아니고, 네, 그래서 종부세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2%에서 11억이 돼버렸습니다. 11억. 1가구 1주택에 한해서. 그러면 2가구 2주택, 1가구 2주택이라든가 2주택자 이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6억이 기준이 되겠죠. 이게 6억 원. 이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1가구 1주택에 한해서만 종부세, 공시지가를 11억까지 이것을 보유세, 종부세를 매기지 않겠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부세가 아니에요. 양도세입니다. 양도세. 왜 양도세가 중요하죠? 양도세를 없애거나 아주 낮추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겁니다. 다주택자 매물이 나와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이 부동산 시장, 지금까지 모든 일어났던 일을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제 마스크 끼고 다니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일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세 만약에 없앤다고 칩시다. 양도세. 여러분들이 양도세는 낮추게 되거나 아예 만약 없애게 된다 그러면은 한시적으로라도 이것은 다주택자 매물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게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주택자들이 한 채 더 삽니다. 그리고 1주택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주택자들이 양도세가 규제에서 빠진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2주택이 돼버립니다. 2주택을 사러 가겠죠. 이렇게 됩니다. 매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매물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시중의 유동자금이 3,500조입니다. 3,500조. 3,500조가 넘죠. 이 돈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양도세를 만약에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동산으로 이 돈들이 급전직하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다주택자의 길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양도세 완화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이 양도세 완화는 다주택자들이 오히려 더 집을 한 채 더 사는 효과를 만들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맞방에 잘 치시기 바라고, 그리고 좀 주식시장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시장에 대해서 지금 자꾸 올려달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1차적으로 제가 주봉을 말씀드렸습니다. 주봉. 네. 지금은 제가 1월 달에 말씀드렸죠. 이 꼭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1월 달. 네. 그날, 이게 꼭지가 된다. 윗꼬리단 음봉이 나면서 꼭지가 된다는 날짜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이 최꼭지에서 제 저점이죠. 이거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최저점이다. 그래서 무조건 사야 된다. 무조건 매수해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는 무조건 매도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식계좌 다 없애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의 큰 파동이 나오는 이런 상승세를 먹으려고 하면, 이런 큰 상승세가 먹으려고 하면은 이런 큰 상승세가 있죠. 이 상승세가 날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용수철이 뒤로 갔다가 올라가야 됩니다. 용수철은 항상 뒤로 당겼다가 거기서 손을 놔야지 크게 올라가죠. 그래서 이전에 고점이 있습니다. 이전에 고점 있고 이전에 고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고점을 다시 깨고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파동이 이렇게 열리가 있죠. 그러면은 이 큰 파동에서는 이전의 고점을 깨고 내려야지 다시 큰 파동이 나오고, 지금 이전의 파동에서 깨고 내려야지 다시 크게 올라갔다. 이거는 엘리엇 파동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 파동은 대한민국 시장은 지금 엘리엇 파동이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엘리엇 파동 같은 경우는 이전의 고점을 깨고 내리면 안 돼요. 근데 한국 시장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소국이죠. 미국 같은, 중국과 같은 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소국의 논리로 적용된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뭐죠? 여기선 답은 하나 나왔죠. 어떤 답입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이전의 저점을, 이전의 고점입니다. 여기서 형성된 고점을 깨고 내려가니까 다시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형성된 고점에서는 여기 2600포인트를 반드시 깨고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의 큰 파동이 다시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봉을 잠깐 보게 되면은 왜 이러냐? 일봉 잠깐 볼게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날, 이 전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이 월요일이었는데 이날 무조건 고점이 된다. 그리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2600포인트를 다시 하회한다고 그랬습니다. 2600포인트. 네, 2600포인트를 무조건 하회해야지 크게 파동이 나오고, 그럼 2600포인트를 바로 내려가느냐, 깨고 내려가느냐, 그런 일이 절대 없다. 그래서 선행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다시 종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것이 먼저 선행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고점이 나오고 나서 다시 종고점을 다시 뚫고 올라갔죠. 네, 요 선에서 뚫고 올라갔습니다. 뚫고 올라간 이후에 그 이후에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걸린 다음에 이게 바로 그렇게 26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2600포인트를 만약에 깨고 난다 하면은 여기서 이 부근에서 매수 타임이 된다. 그래서 저는 이날, 네, 이 고점을 치기 바로 전날 주식 계좌 다 없애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식 계좌 없애라? 이 국면에서 여러분들 다 돈 다 깨집니다. 2600포인트 가는 이 형국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돈 다 깨져요. 그러면은 2600포인트 이하에서 매수를 해야 될 돈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계속 치고 박다 보니까 2600포인트 밑에서 사야 될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계속 주식시장에 머물게 되면은 돈 다 했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보유해야 될 시간이 있고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현금을 보유해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이거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인 분들은 이거를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큰 파동을 먹는 것을 일단 배워야 됩니다. 이런 큰 파동. 네, 이런 파동이 크게 움직이는 이런 파동을 먹는 것만 하셔야 된다. 이런 큰 파동이 있겠죠. 다 전고점을 다 깹니다. 전고점 다 깨요. 이런 큰 파동을 먹는 것을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주식시장에 대한 얘기는 일단 적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제가 삼성전자 뭐라고 했습니까? 네, 삼성전자 이 라인이 깬다고 그랬죠. 6만원. 이거는 삼성전자 6만원 다 깬다고 지금 다 말씀드렸습니다. 요 날 말씀드렸어요. 요 날. 요 최고치 찍은 날. 근데 최고치 찍기 전날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그 다음날 삼성전자 최고치 찍는다고. 그래서 이거 9만원 이상에서 절대 들어가지면 안 된다. 제 방송을 보고도 이거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이 전고점을 깨고 나죠. 전고점을 깨고 난 이유죠. 네, 전고점 깨고 나니까 다시 용수철 되니까 삼성전자는 어디까지 빠집니까? 기본적으로 6만원 이하 밑으로 빠집니다. 이거. 네, 이때 매수 타이밍이 된다. 제가 설명을 올해 1월 달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8월 개월 전에 다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는. 네, 그래서 이 부분 잘 보시기 바라고. 자, 그렇다면은 또 다시 볼게요. 부동산 시장 내려와서. 양도세도 말씀드렸죠. 양도세는 완화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양도세가 없어지거나 양도세가 완화가 된다. 양도세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작년 말부터 말씀드렸어요. 왜? 조세 형평주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양도세가 만약에 완화가 돼서 여러분들이 뭐 다주택자 매물 기대한다 그러면은 절대 그런 효과 안 나옵니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가 완화됐으니까 한 채 더 삽니다. 1주택자는 2주택자로 한 채 더 사요. 그래서 효과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집값을 잡는 방법은 이 양도세가 잡는 방법이 아닙니다. 네, 종부세도 아니고. 그래서 종부세는 여러분들이 지금 막 데모하고 있죠. 네, 그래서 뭐 조세 저항 운동이라고 해서 데모하니까 지금 표심에 의해서 지금 정치 논리로 종부세와 양도세는 낮추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다시 껑충 집값 고점이 없다. 지금 내용이죠. 근데 제 방송에 오늘 주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영원히 올라가지 않아요. 영원히.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이 상승세는 절대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고 만약에 오버슈팅이 나온다. 지금이 오버슈팅이 나오는 구간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으나 여러분들이 그것은 후행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 부분들을 체크를 잘 하시기 바라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고점이 지금 집값이 왜 자꾸 오르냐? 고점이 없다. 고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고점이 없는 건 없죠. 영원히 오르는 건 없죠. 영원히 오르다가 또 조정받고 또 다시 오르거나 아니면 또 큰 조정으로 하락을 하거나 뭐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큰 조정 1달락 A파, B파, C파가 나오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큰 파동이 또 연결되고 이렇게 파동이 또 연결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 3개월 내 연속 상승 1개월, 1년 내 최고치, 뭐 매물 부족하다는데
여기서 따라가서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코로나 확진자예요. 코로나 확진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통계학적으로 수학적 확률 통계로 보면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네. 집값은 따라서 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연동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확진자 수와 집값의 상승은 베타 계수가 거의 1에 근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된다는 효과입니까? 집에 대한 수요는 더 증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확진자가 많으면 밖에 있을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집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의식주 중에 주죠. 집. 우리가 전염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의식주의 확보예요.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대는 무엇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집에 대한 확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 확진자 수와 집값은 같이 연동돼서 움직인다. 그래서 지금 2,000명이 다시 또 돌파가 되니까 집값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효과죠. 통제불능, 수도권 아파트값, 5주째 최고 상승률, 강남 불장. 네. 불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네. 또 중간에 조정받고 또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무엇이 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좀 이따 다시 할 내용이지만 네. 11억이 됐죠. 11억이 됐습니다. 1주택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11억. 종부세 대상이 공시지가. 결국에는 이 대참사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무조건 불장이라고 따라가는 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 3년 후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미분양 나타납니다. 미분양이 지금 극최저죠. 이게 다시 올라갑니다. 2, 3년 후에. 네.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 양극화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극화가 저는 이게 대참사로 나타납니다. 대참사. 왜 대참사가 나타납니까? 지금 양극화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죠, 사람들이. 정비 사업을 하더라도 지금 사업성만 보고 들어간 거예요. 왜? 미분양이 나타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지금의 상황만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기 없는 지역, 비역세권, 여러분들이 2급지, 비급지, 3급지에도 지금 정비 사업 한다고 난리예요. 그거 다 나중에 미분양 됩니다. 그래서 대참사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똘똘한 한 채라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여러분들 잘 보시고, 수도권, 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국이에요. 전국도 보면은, 네, 상승률 역대 최대 나타나죠. 도표 잠깐 볼게요. 상승률이 지금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압축이 되고, 수도권이 가장 높죠. 서울은 0.21%. 지난주에 비해서 0.01%가 올랐습니다. 0.01% 정도 올라는 정도 수준이고 빨간색이 있는 부분들이 계속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특징적인 부분들 세종이라고 있죠. 세종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많이 났습니다. 유일하게 세종. 제가 이 부분을 언제부터 설명드렸습니까? 작년부터 얘기 드렸죠. 불장. 세종이 그 당시 가장 불장인 도시가 세종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작년 올해 연초하고 세종에 대해서는 이거 유일하게 세종만 마이너스권으로 들어갈 거라고 제가 다 정답지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색에 있는 곳이 제주. 제주는 좀 이따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 상승률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부산 마찬가지고 빨간색, 전라북도하고 충청권하고 세종을 제외하고 수도권, 서울, 이 부분들이, 서울은 좀 약하죠. 이 부분들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하나입니다. 정답은 하나예요. 서울하고 네, 저는 수도권, 제주도는 워낙 안 올랐으니까 키 맞추기 하는 거고, 수도권, 부산. 이 세 개가 키포인트입니다. 이 안에서도 양극화 나타납니다. 이 안에서. 서울, 수도권, 부산 이 세 개를 보시기 바랍니다. 대구는 조금 있으면은 마이너스권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 여러분들 미리 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결론은, 이 양극화의 결론은 이거 하나입니다. 똘똘한 한 채예요. 1주택자 종부세 기준 하나, 똘똘한 한 채 선호 지속된다. 이 내용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5억짜리 세 채 사면 어떻게 돼요? 5억짜리 세 채. 네. 5억 원을 하는 세 채를 샀다. 깨끗하게 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만족도는 클 거예요. 5억 원 하는 세 채를 사서 나는 다주택자다. 그리고 15억 하는 사람이 15억짜리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누가 승자입니까? 네. 5억 원 세 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게 다 뜯깁니다. 양도세고, 양도세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죠. 양도세를 없애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불장됩니다. 불장. 전국이 불장돼요. 1주택자는 무조건 2주택자를 만들고 한 채 더 사야 되고, 다주택자는 양도세가 완화되니까 파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한 채 더 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조세형 평균이 안 맞아요. 양도세를 없앤다는 거는. 완화를 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5억짜리 세 채를 산 사람은 양도세를 다 뜯기고 나니까 이게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78%까지 최대 세금 내는데. 그런데 15억짜리 한 채를 산 사람이 이게 30억 됐어. 이거는 양도세에서 비과세를 전혀 못 받죠. 30억이 됐으니까 10억 우리가 초과됐겠죠. 대충 보면 10억 정도가 공시지가 11억이 됐으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은. 그런데 이게 승자예요. 이건 가벼워요. 가벼워. 언제든지 팔아도 이 사람은 일반 과세로 해서 옮겨가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양도세 중과를 안 받으니까. 그래서 지금 시대는 무엇입니까? 내가 다주택자라고 여러 채 갖고 있는 것을 자랑으로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어차피 무엇입니까? 부동산은 합산이에요. 합산. 자산의 합산은 기준입니다. 합산. 한 채를 갖고 있다고 해도 아이유 130억짜리 한 채를 갖고 있는 거하고 내가 세 채를 갖고 있는데 5억짜리 세 채를 갖고 있는 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래서 부동산은 항상 합산 기준이고 부동산은 수익률 게임이 아니고 수익금 게임이다.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똘똘한 한 채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서운 양극화로 나온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 양극화의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저는 대참사까지 간다고 봅니다. 대참사. 2년 후에 대참사 나옵니다. 2년 후에. 그것이 언제입니까? 2023년부터입니다. 2023년부터 대참사 나옵니다. 입지의 양극화가 극대로 나타나게 되는 시기다. 이 입지에 대한 극대의 양극화 신호는 어떻게 되느냐. 전국이 마이너스인데 올라가는 아파트는 계속 올라가는 거야. 얼마나 무서워요. 내 아파트는 마이너스인데 저희 옆집에 저쪽에 있는 아파트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거는 대참사로 이어집니다. 그 효과들이 지금부터 서서히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서울이다. 무조건 서울, 인서울이는 무조건 괜찮아. 수도권이 이렇게 불장이니까 수도권은 무조건 괜찮아. 마찬가지죠. 부산도 마찬가지죠. 부산이 이래 좋은데 수익률 계속 올라가는데 아무렇게나 막 정비 사업을 아무렇게나 들어가고 정비업체 다 망합니다. 네. 그래서 부산도 수도권도 서울도 본격적으로는 2023년 전후로 해서는 대참사가 나올 정도의 양극화가 지속된다는 부분 여러분들이 눈여겨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